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고민 사연이네요. 아, 원래 사연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건 어차피 제가 안 올릴 거기 때문에 예. 아, 괜찮습니다. 빠른 생각님.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은 빠른 생각님이고요. 시청자 고민 사연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빠른 생각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예 뭐 이렇게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을 한 집단이 총 3곳인데 군대, 중견 생산직 A 2개월 차 이직, 현재 대기업 생산직 B 3개월 차입니다. 3곳 다 인간관계가 그리 썩 원만하지 못했고 눈치나 일센스가 부족해서 계속 지적을 당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남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 지각 결석 한 번도 없고 일 배우면 메모하고 집에서도 공부를 하는 등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면 당황하고 처음 보는 일이나 모르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와 실수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노력이 부족하다, 왜 묻지 않느냐 등등 지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제가 사람들과 잘 못 친해져서 제가 더 지적받는 일이 많고 만만해서 더 지적받는 거가 싶기도 하고 제가 진짜 일하는 센스가 너무 부족해서 지적을 받는 건지 오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어차피 계약직이니까 이런 점을 다음 취직을 했을 때 최대한 많이 보완하고 고쳐보자 하는 실험으로 마음으로 힘들어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노력하고 시도하면 직장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일도 잘 해내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 대기업 생산직에 취업을 했는데 계약직이군요. 계약직. 음,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중견 생산직 A는 그러면 왜 이직하신 거예요? 저기는 정규직이었습니까? 그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생산직 B 3개월 차는 계약직, 계약직이란 말이네요. 그럼 그 앞전에 다녔던 중견 생산직 A, 여기는 뭐, 여기도 계약직이었습니까? 아니 뭐 인턴이었나? 아, 다 계약직이네. 자, 답이 나왔네요. 답이 나왔어. 다른 이유 없습니다. 계약직이라서 정규직 직원들이 못 살게 부는 겁니다. 사실 이거 정말 나쁜 거죠.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 신분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사회에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이 신분의 차이,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 원청 정규직과 1차 벤더의 차이. 이 신분이 주는 힘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저는 뭐 님이 못해가지고 뭐좀 구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신분, 계약직이란 신분. 계약직이 뭡니까? 일할 날짜가 정해져 있고 언제든지 나가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어차피 이 사람 나갈 사람이야. 열심히 일하든 일을 안 하든 간에 나간 사람이고 이런 사람 뭐 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계약직 모집해서 또 뽑으면 그만이다. 그런 마인드를 정규직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갈구는 사람은 정규직일 거 아니에요. 빠른 생각이. 저렇게 갈구고 뭐라 하는 사람은 정규직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례를.
저는 일단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빠른 생각이 일하는 곳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거의 공장 라인에서 이렇게 정규직 직원들이 계약직 못 사게 본다거나 이의 없이 이렇게 갈구거나 무시하는 거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쭉 이래왔죠, 사실. 뭐 정직과 용역, 정직과 계약직. 아, 정규직비는 되게 근데 이게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냐면 어, 정직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럴 때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 생산지 라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얼마나 반복하는 것입니까? 정직들은 여기 정직 다니면서 얼마나 숱하게 들어가고 나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대체로 정직들이 그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얘 보니 일하는 거 보니까 이번 달 못 버틸 것 같다. 정주지 말고 그냥 지 알아서 하다가 뭐 힘들고 있으면 못 버티고 나가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 느낌 받지 않았어요? 빠른 생각님이? 그런 느낌 아니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그런 느낌 받았어요.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음, 이건 또 뭐 님이 일하는 또 사수 그러니까 아마 생각님이 저렇게 님한테 이제 꾸짖고 이렇게 뭐라 하는 사람은 사수겠죠, 사수. 님 부사수고요. 어, 사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사수 입장에서 님 말고 님 일하기 전에 또 많은 또 계약 직원들을 많이 다뤄봤다 봤을 거예요. 음, 일단은 어, 일단 있잖아요. 빠른 생각님 그러면 어떤 생각이세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여기서 계속 일해서 나도 정기 전화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아니면 여기 일하다가 아니면 딴 데 가야지 이런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님 생각을 내가 먼저 얘기하고 묻고 싶어요. 근데 나한테 이런 고민 사연을 보냈다는 거는 그냥 나갈 거면 이런 고민 사연 안 보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든 정보 치고 좀 열심히 해가지고 정규직 전환 타이밍 됐을 때 나도 정규직 돼가지고 오래 일하고 싶다. 회사는 나쁘지 않으니까 급여도 괜찮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저한테 사연 보낸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있고 싶은데 뭔가 그렇게 있게 못 만들 정도로 뭔가 힘들게 하니까 내한테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정말 여기 나가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나갈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기간만 채우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 가졌으면 저한테 사연을 안 보냈을 것 같은데 사연을 보냈다는 건 난 진짜 여기 진지하게 오래 일하고 싶고 잘해가지고 정기 신사 타이밍 됐을 때 그때 좀 운 좋게 좀 잘 보여가지고 정규직으로 이 회사에 오래 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저렇게 메모도 하면서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 맞죠? 음,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음, 일이 일이 익숙하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공정인데 못하고 욕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님 같은 자리에 다른 사람은 앉혀도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자괴감 들지 마세요. 님이 일하는 공정이 난이도가 있고 단순한 공정이 아니고 배워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적은 건데 그렇게 해도 어렵다는 거잖아. 익숙하지 않다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사수 입장에서 당연히 나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 빨리 좀 이 공정에 적응을 해서 좀 같이 팀워크 맞춰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본인은 거기 못 따라오니까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님한테 뭐라 하는 것 같아. 님한테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어떻게 해서든 사수와 좀 친하게 지내는 게 방법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다면 좀 사수한테 뭐 마실 거나 음료수나 뭐 필요회복제 같은 거 이제 좀 자주 갖다 드리고 주면서 뭐 잘 못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누린사 몇 번 더 하고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빠른 생각이 워낙에 이제 저분한테 좀 워낙에 갈굼당하고 이제 한 소리 들으니까 근처를 잘 못 가시는 것 같아. 사실 생산직 일할 때 뭔가 대화하거나 그러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 각자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사수하고 나하고 어떻게든 가까이 지내고 좀 저분의 눈에 들려면 사실 물질 공세를 해야 됩니다. 물질 공세. 저분이 담배를 피우면 같이 담배 펴가지고 담배 붙여준다든가 어떻게든 같이 옆에서 약간 정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 제가 이것도 솔직히 저도 못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좀 친해지고 나면 혼낼 것도 덜었네요. 덜었네. 너무 사소하고 나와 벽을 유지하는 것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님이 여기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보고 오히려 부모님보다 자주 보는 사람이 그 사수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가장 자주 보는 사람인데 일절 뭐 대화하거나 욕먹을 때 말고는 이 사람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라도 이분한테 밑분을 받는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분한테 이쁨 받기 이전에 사수한테도 어떻게든 이 사람 무조건 잡는다는 생각으로 가보시는 건 어때요? 물론 님이 다가가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좀 아부도 떨고 아첨도 떨고 이거 해야 되건 사실 님이 아시겠지만 생산직도 겪어보니까 군대잖아 군대. 군대 맞아요. 군대도 사수 부사수 있잖아요. 2인 1조로 근무 설 때 2인 1조로 사수 부사수 이렇게 해가지고 근무 서잖아요. 생산직도 사수 부사수 개념이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좋든 싫든 간에 같이 정 붙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뭐 미운털이라도 박혀가지고 이 사람이 좀 나에 대해 소중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빠른 생각님이 좀 뭔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갑게 군다거나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남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다는 건 뭐냐면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자, 여기 보면 일병이 메모도 하고 집에서 공부를 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노력한다고 해서 그분한테 비춰지는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노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노력보다 사수하고 어떻게든 친해지고 말 한마디 더 나누고 뭐라도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해주면서 이쁨을 받는 거. 군대에서도 그런 거잖아.
군대에서 고참한테 좀 물질 공세도 하면서 아부도 좀 떼면서 좀 잘 봐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참들도 맨 처음에 좀 갈구다가 얘가 좀 자기한테 잘하는 짓이 보이니까 좀 말 풀어주고 잘해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님 여기 계속 일하려면. 왜냐하면 님도 아셔야 되는 게 이 사회라는 게 적과의 동침을 해야 돼요. 님은 이 사람 마음에 그렇게 안 들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나보다 선배고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자주 봐야 되는 사람이잖아. 솔직히 어울리긴 싫어도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라인을 막 바꾸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약직 주제. 그렇기 때문에 저가의 동침. 어떻게 해서든 그분한테 먼저 다가가고 좀 뭔가 챙겨드리고 계속 꾸준하게 해보세요. 꾸준하게 하면서 좀 신경 쓰는 모습이 보이면 야, 이 녀석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그래도 사수로 인정하는구나. 나를 좋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좀 뭔가 좀 싫은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좀 덜 할 수도 있는 거야. 안 할 수도 있고. 물질 공세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음료나 과자는 회사에 보통 비치돼 있다고요? 담배 같이 핀다거나. 담배 혹시 피십니까? 음료나 과자. 회사가 좋은 회사네요. 진짜 좋은 회사네. 역시 대기업은 다르네요. 와, 회사에 음료랑 과자를 직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비치해 놓는데요. 저는 제 돈 주고 사 먹었는데 제가 이해했던 거라고 좀 다르네요. 많이 당황스럽네. 그분이 뭘 좋아, 아니면 그분하고 술자리 같은 거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술자리나 식사자리 같은 거. 보통 생산직 일하시는 분들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할 게 없거든. 생활이 무료하다 보니까. 퇴근에 이제 뭐, 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술 먹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 소수끼리 모이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야 돼, 빠른 생각님. 님 보면 이것저것 많이 따지는 것 같아. 님이 한 사람을 구하러 살만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여기 근무하는 거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님이 너무 소극적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뭐락할 수도 있는 거야. 내하고 별로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날 별로 선배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뭐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를 갖다 놔도 지금 하는 일 못할 거예요. 장담하건대. 근데 왜 님한테만 더 뭐락하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님이 자꾸 벽을 두고 소극적으로 나가니까. 님 딴에는 뭐 남들한테 피해 안 준다. 그 생각을 배려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별로 내하고 별로 말 섞어지지 않은 갑네. 별로 오래 다닐 생각이 없나 보네. 이렇게 비칠 수 있는 거예요. 나 어차피 오래 다닐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야.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든 그분하고 뭐, 아니면 요거 좋아. 커피 사가지고 돌리는 거야. 요거 좋네. 팁을 드릴게요. 커피를 편의점 커피 같은 거 있죠? 출근할 때 편의점 커피 있잖아요. 비싼 거 사지 말고 편의점 커피 싸요. 편의점 아이스 커피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 시럽 넣고 출근할 때 하나 주세요. 왜냐하면 생산직 교대 근무니까 피곤할 거 아니에요. 졸리단 말이야. 카페인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그 하나 줘요. 얼마 하지? 한 1,500원 합니까? 주면서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성격이 좀 서글서글하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좀 숫기가 없어가지고 일도 서툴고 한데 그래도 저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 말라고. 아 진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참고 다닐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 없습니다. 제 딴에는 얘기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러면 그냥 욕먹고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존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답 없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실력이 늘 때까지, 일 잘할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실력이 늘어서 더 이상 잔소리 안 들을 때까지, 아니면 오래 성실히 일할 때까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정도 단계까지 갈 때까지 참으셔야 돼. 그분도 참 특이하시네요. 그분도 참 특이하시네. 보통 그렇게 주면 다 좋아하는데. 무슨 뇌물도 아니고 맞잖아요. 커피 한 잔 사주는 건데, 계약직 주제에 돈 없는데 이런 거 사주지 마. 이렇게. 그분도 참 특이하네. 내가 보니까 그분도 성격이 좀 별로 그렇게 온화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주면, 야, 나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잘 먹을게. 보통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인데, 커피 하나 사주니까, 계약이 무슨 돈이 있다고, 다음부터 이런 거 사오지 말해. 가면서 막. 진짜. 아니, 저분도 내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유한 성격은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산직이 일하면서 커피가 정말 중요해요.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카페인 안 먹을 수가 없어요. 피곤하기 때문에. 카페인 엄청 중독자들 많거든요. 맞아요. 시초과자는 그게 답이네요. 회사는 결국 이자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업무 빨리 캐치해서 실력을 보여주는 게 답일 듯. 나 봤을 때 그게 답이네. 그냥 지금 하는 거 그대로 하세요. 빠른 생각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용모도 존버하면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사수가 뭐라 하지 못할 정도로 님 실력을 키우는 게 답이네. 약간 보니까 그 사수분이 약간 그 미생이라 혹시 드라마 보셨습니까? 미생. 미생 보니까 약간 그 누구야? 장백기 사수 같아. 장백기 사수. 그 김하늘 강하늘 씨 나왔던 강하늘 씨가 이제 배역 맡았던 그 여러분 아십니까? 장백기? 그 보면 그 장백기 사수로 나왔던 분도 약간 철벽을 쳤잖아요. 저렇게 갈고 갈구면서 그 강대리 같아 강대리.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미생에 보면 장비끼도 보면 맨 처음에 그렇게 갈구면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제 실력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거 보여주니까 뭐라 말 못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미생의 장비끼처럼 가는 수밖에 없네요. 장비끼처럼 아니면 장그래처럼. 장그래도 보면 맨 처음에 이제 그 고졸로 들어와가지고 고생 엄청 많이 하잖아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실력적으로 보여주고 오래 다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답이에요. 내가 실력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존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참아야 된다. 참고 내 걸로 만들고 성장해 나가면 나중에는 뭘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뭐 본인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식초과장님도 생산직 다니시는구나. 저도 작년에 제 밑에 계약직 친구 있었는데 저한테 잘 챙겨주고 살갑게 돼서 처음에 저한테 일 못하니 믿더라고요.
근데 일을 못한다는 게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못한다는 게? 분량을 많이 낸다는 건가? 아니면 일할 때 자리를 많이 비운다는 건가? 아무튼 뭐 제가 뭐 확실한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본인이 할 만큼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웃머리 캐치하는 게 너무 느리고 일 처리를 알려준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놨다고요. 나는 근데 사수분들이 왜 짜증내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사수들도 자기 해야 될 일이 있다. 사수가 생산직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수가 절대 한간자리가 아니거든요. 사수 존나 바빠. 우리 더 바빠. 부사수보다. 근데 사수 자기 일도 바빠 죽게 사수가 일 똑바로 못하면 그 일을 사수가 또 한다고 내 일이 밀려버리거든요. 공정이 그런 일이거든. 공정이 부사수 똑바로 해 사수가 막힘없이 일을 하는데 부사수 똑바로 못하면 부사수 뒤치다거리 한다고 하면서 내일까지 밀려버리거든요. 일이 이중이 되거든. 내일도 절대 한간 일이 아니고 더 복잡한데.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제 녀석이 하라는 거 똑바로 안 하고 일거리 만들어주네. 그렇다고 내 거 대신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수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른 생각님 오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잘 버티시고 정기직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계약직 신분이긴 하지만 또 잘 다니면 또 좋은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래도 그 회사는 좀 좋은 회사네. 보통 계약직이면 정기직 전환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회사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근데 정기직 전환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그래도 나름 희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긍정적인 거는 뭐냐 하면 지각 결석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왜냐하면 생산직 나중에 정기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 잘하냐 못했냐 이것보다는 출결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회사를 성실하게 잘 근무했냐 안 다녔냐, 일하면서 다쳤냐 다치지 않았냐, 이런 거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그걸 통해서 이제 빛을 볼 날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잘 참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빠른 생각님.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